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오늘 써니전자가 급락을 한 가운데 급락에 대한 이유와 뭐 추가적으로 같이 급락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도 살펴보고, 또 이러한 이제 결국 테마적으로 움직인 부분인데 이 테마주의 이제 속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써니전자가 오늘 이제 시가는 뛰었는데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분봉 살짝 볼까요? 분봉 보면은 시가만 딱 뜨고선 바로 다이렉트로 급락하고 반등 좀 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으며, 또 추가로 같이 떨어진 종목들이 이제 안랩도 있고, 안랩도 이렇게 얘는 이제 시가가 뜨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까뮤 ENC 얘도 시가 개파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은 이제 안철수 테마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써니전자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연결고리가 원래는 있어가지고 테마로 분류가 됐었지만 이제 연결고리가 이제 아예 없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철수 테마주로서 계속적으로 테마에 엮여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가는 일단 가장 써니전자가 강한 흐름이었다 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뭐 추가적으로 뭐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다 이제 세 종목 모두 급락을 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냐라고 봤을 때는 주말에 이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추가로 오늘 결국에 이제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내일 대선 출마 공식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라는 게 이제 기대감을 갖고, 테마라는 게 이제 뭐 실적이랑 연결되는 주제를 가지고 테마가 잡혀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실적과는 좀 무관하게 이제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기대감을 갖고 땡겨지면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소멸을 했다는 거죠. 재료가 이제 재료 소멸, 흔히 말해서 이제 이러한 기대감, 출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였는데, 출마 선언하니까 이제 기정사실화 되면서 사라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진짜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10월 8일에도 이렇게 뭐 대선 테마주에 대한 생각과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안철수 테마주는 조금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왔고, 거의 이제 한 달 동안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8일부터 이렇게. 근데 이러한 흐름을 하루에 그냥 장대 음봉으로 밀어버리면서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워낙 큰 음봉이 이런 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추가로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된 대선주의 기본적인 특성상 이제 경선 시즌에 이제 시세가 뭐 좀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뭐 추가로 더 가는 거가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오버슈팅으로 생각을 해야지, 진짜 제대로 이제 테마성을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정말 이제 과열권의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그래서 이제 대선의 경선이 이제 한쪽 정당에서 끝났고 또 한쪽 정당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시기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많이 하고, 또 장중에 올라간다고 따라잡았다고 오히려 고점에 잡히면서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라고도 생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기본적으로 이제 경선 때 이제 시세의 고점들이 좀 잡히는 흐름들이 분명 과거에도 있었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또 대선 테마주들이 굉장히 더 빨리 움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어느 정도 움직이고 시세들이 나왔고, 또 그 이후에 흐름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흐름을 일부 종목은 이제 일부 테마는 이제 바톤 터치를 하면서 대장주 바톤 터치를 하면서 기존 대장주를 하락하고 다른 종목이 대장주로 움직이다가, 그런 가운데 최근에 뭐 반등도 나오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을 봐야지 이것을 다시 뭐 치고서 막 다시 고점을 넘기면서 새롭게 시세가 나오겠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지금 고가 영역, 그러니까 시세가 나오는 부분에 이제 고가 영역이 어느 정도 머물고 있는 종목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할 여지가 조금은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외의 종목들은
큰 기대를 갖기보단 기술적 반등 내지 흐름으로 보면서 또 장중에 튀어오를 때 따라갔다가 이제 고점에 물릴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제 써니전자, 안랩 그리고 이제 까뮤 ENC 모두 급락의 이유는 결국 재료 소멸이 있었다. 이게 시장에서 항상 미래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확정돼 버리면 오히려 주가에는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거. 특히나 테마주에서는 그렇다라고 보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테마주 보실 때 특히 뭐 일정이 있거나 뭔가 특정 시기까지의 뭐 기대감, 뭐 출마 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안철수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뭐 일정을 갖고 가는 테마라든지 이런 것도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특정 종목이 상장하는데 이 상장하는 종목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다른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든지 이런 경우들. 물론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워낙 이제 가치를 높게 평가받으면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갈 여지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대감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일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도 주목을 하면서 이제 그 시기 전에 시세의 고점이 잡힌다는 거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이 완전히 확인되기 직전에 내지 뭐 확인 후 딱 고점이 잡히고 떨어지는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테마주의 경우는 항상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욕심을 줄이고 미리 던져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바람직한 대응일 것이다 라고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도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주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